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삭발투쟁을 단행했습니다. 교수들은 학교 측이 학장단이 제출한 100명보다 40명 많은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 갑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일제히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당별 공통 공약은 물론 후보자들의 공약도 일부 선보였습니다.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지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춘천시는 바이오와 ICT 중심의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선정 지역을 발표합니다. 태백 영동선 ITX 마음열차가 높은 승차율을 기록하면서 손실 비용 분담액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놓고 지역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증원 관련 신청을 받은 결과 학교별로 요청이 크게 늘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이에 반발한 의대 교수진들이 삭발 투쟁까지 나섰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강원대는 지난 4일 정부에 현재 49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정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 지난해 의과대학 희망수요 조사 당시 학장단이 제출한 100명보다도 40명이 많습니다. 저희는 최대 목표는 전공의와 학생이 빨리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정원 신청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다른 의과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각 대학이 내놨던 증원 최대 규모 2,800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전체의 72%로 컸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이 작용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절차 진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90%가 넘는 8,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전공의 390명 중 3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복귀자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선정지가 발표됩니다. 강원 지역에선 유일하게 춘천시가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광판리 일원에 바이오와 ICT 중심의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남산면 광판리 일대입니다. 오는 2033년까지 9,364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515개 규모인 368만 제곱미터 부지에 바이오와 ICT 관련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입주 공간과 주택, 교육과 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이 투자와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인데 5년간 법인세 감면은 물론 기반시설 조성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 포항과 충남 아산, 전남 순천과 담양군 등이 유치에 나선 상황. 도내에선 춘천시가 유일하게 공모 신청에 나섰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자본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주거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의 그냥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시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3만 명에 달하는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05년 한 차례 기업도시 유치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정부의 기업혁신파크 지원 사업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 개발 절차 역시 간소화된 만큼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5년에 했던 기업도시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기업도시 시즌2 이거가 지금 정부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기업혁신파크 조성 시 춘천으로 이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3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향토 IT 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앵커 민간 기업으로 나선 만큼 기대감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막바지 평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춘천시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업혁신파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태백 영동선 ITX 마음열차가 높은 승차율을 기록하면서 손실 비용 부담액이 절반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4개월간의 운행을 정산한 결과 승차 인원은 11만 5천여 명으로 기존 예상 손실 비용인 5억 원보다 43% 절감된 2억 8천만 원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 영동선 ITX 마음열차의 예상 승차율은 50%였지만 실제 승차율은 64.9%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일반 철도 7개 사업의 노선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사업은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복선화와 원주 철원 철도 등으로 7개 사업 총 사업비는 1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 법정 계획입니다. 40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후보자들을 결정지은 원주시 갑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은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GTX-D 노선에 대한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깊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갑과 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정당별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GTX-D 노선에 대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지만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갑 선거구의 원창무 후보와 을 선거구 송기현 후보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와 철도망 구축을 이용한 기업 유치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강원권에 없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 문제에서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소 병의원 상황에 따라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원주도 소아응급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원주 여주 복선절철과 GTX-D 노선 연장을 통해서 40분대로 연결되는 판교와 강남의 IT, AI 산업이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미래차 산업과 만나고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주까지 확장되는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주시 갑 선거구 박정하 후보와 을 선거구 김한섭 후보는 GTX-D 노선의 원주역 연장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브리핑 형식으로 밝혔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동안 지역 주민들 좀 갈망하시기도 했고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원주가 향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의 불균형에 관해서 여기 서원주역까지 원주역 12km 구간을 연장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현재 추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규모는 저희가 관계없이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팀을 강조하며 원주 발전을 위한 공통 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정책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원주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 전쟁. 지역의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신선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저출산 상황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심에도 보육시설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흉물로 남게 되는 폐원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전 문을 닫은 부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웠을 화분의 식물도 다 말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 문을 닫은 이유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취학 아동들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이런 폐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폐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역시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공간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을 닫은 어린이집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동네 살은 지가 지금 딱 만 50년 됐습니다. 보수 어린이집이라고 다니다가 보수 초등학교를 갔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교 비슷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요. 저출산 여파에 앞으로 4년 뒤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1.4%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9,171곳에서 2022년 39,923곳으로 21.1%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은 2018년 9,021곳에서 2022년 8,562곳으로 줄었는데 이 추세라면 2028년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0% 이상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은 후 지역에 방치된 보육시설도 골칫거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감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5일 오전 양양군 손양면 수산항 동쪽 약 3.7km 해상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돌고래는 길이가 약 1.6m, 무게 45kg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문의 결과 쇠돌고래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혼액된 쇠돌고래는 고래연구센터에 기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실제 납부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돕기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보험 가입 비용의 80%로 정부가 50%, 지자체가 30%를 지원합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이며 보상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입니다. 홍천군이 지역 전통주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통주 매출액은 약 3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쌀 소비량도 20톤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천군은 2013년부터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30억 원을 투자해 15개 전통주 양조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